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그 책, 바로 이준구 이창영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해 한번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질문이 좀 세죠. 우리가 알던 경제는 끝났는가? 어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냐면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겪은 일들을 보면 예전에 배웠던 경제 공식들이 더 이상 딱 들어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다들 받으셨을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네, 맞아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활짝 열어버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죠. 바로 우리 시대를, 아니 전 세계를 뒤흔든 두 개의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이건 그냥 잠깐 겪고 지나가는 위기 수준이 아니었어요. 거의 경제라는 땅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지각 변동 같은 거였습니다. 바로 질문이 들어오네요. 그 두 가지 충격이 뭐였냐고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바로 2008년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번졌던 바로 그 글로벌 금융위기죠. 정말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통째로 멈출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딱 12년 뒤 2020년 우리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이 두 사건이 바로 지금의 경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두 위기가 그냥 다 경제가 어려워진 거니까 비슷한 거 아닌가요? 하는 질문이 또 있네요. 하하,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성격이 완전히 달랐어요. 자, 여기 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는 수요 측 충격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니까 사람들이 겁나서 또 돈이 없어서 지갑을 닫아버린 거예요. 즉, 소비가 사라진 위기였죠. 그런데 코로나는 달랐어요. 이건 공급 측 충격입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싶어도 공장이 멈추고 배가 안 뜨니까 물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생산이 멈춘 위기였던 거죠.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성격도 전혀 다른 거대한 충격이 10년 좀 넘는 간격으로 연달아 꽝꽝 하고 터진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수십 년 동안 경제학자들이 믿어왔던 이론들, 교과서에 실려있던 그 단단한 공식들이 힘을 잃고 방향을 잃기 시작한 거죠. 말 그대로 경제학이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게 된 겁니다.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 교과서에 나오는 이 문장이 당시 경제학계의 분위기를 정말 잘 보여줘요. 경제학자들의 자신감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좀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게 되었다. 솔직한 고백이죠.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경제학자들조차 이런 엄청난 위기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막상 닥치니까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는데도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거대한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이죠. 아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경제 이론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왜 그토록 거대한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경제학이 세워진 아주 근본적인 몇 가지 가정, 그러니까 믿음들이 현실의 충격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인간은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또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알아서 가장 효율적인 상태를 찾아간다. 이런 것들이요. 근데 위기가 닥치니까 어땠어요? 사람들은 이성보다는 공포에 휩쓸려서 다 같이 주식을 팔아치우는 군집 행동을 보였죠. 또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까지 순식간에 전 세계를 마비시킬 거라고는 누구도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어요. 기존 이론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경제학자들이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좀 비관적인 이론을 다시 책장에서 꺼내들기 시작했어요. 바로 장기 침체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그냥 일시적으로 경기가 나쁜 불황이 아니고요. 아예 경제의 성장 엔진 자체가 식어버려서 저성장이 아주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계속될 거라는 무서운 전망이에요. 그만큼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과거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경제학이 어떤 새로운 질문들의 답을 찾아야 하는지 그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경제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는 질문이네요. 한마디로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졌어요. 보세요. 예전에는 비상시에나 쓰던 중앙은행이 돈을 막 찍어내는 양적 완화 같은 정책이 이제는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죠. 또 나라끼리 싸우면 그게 바로 무역 장벽이 돼서 물건값이 오르고요.
중앙은행은 물거도 잡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금리를 너무 올리면 경기가 죽어버리니까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블랙스완. 원래 백조는 다 하얗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검은 백조가 나타나는 것처럼 아무도 예상 못한 위기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세상은 너무 불확실해서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교과서의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예측 못했다는 사실이 불확실성 앞에서 그냥 무력하게 주저앉아도 된다는 변명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을 더 잘 이해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학적 도구와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지금 경제학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요약입니다. 첫째, 두 번의 큰 위기로 경제가 안정적이던 시대는 끝났다. 둘째, 이 때문에 경제학의 아주 기본적인 무덤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셋째, 세계는 너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 곳의 위기가 금방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넷째, 이걸 막기 위해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정책들이 동원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이 불확실성 자체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되었다. 이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먼 훗날, 예를 들어 한 30년쯤 뒤에 우리 후배들이 경제학 교과서를 펼쳤을 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고 또 어떻게 설명될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계속 고민해봐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